문갑식의 진짜 TV입니다. 오늘도 월간조선의 마동석 겸 이대근 겸 최근에는 김일하 씨를 또 얘기하시는 김일하를 섞어놓은 듯한 박희석 기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박 기자 김일하 씨가 누군지는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뭐 TV 손자병법 거기에서 이제 장비로 나왔던. 그리고 또 장비라고 당신을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성격이 장비 같아요? 저 장비를 안 만나봐서 성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온순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우리 박 기자가 되게 박력 있고 무슨 이게 남성미의 상징으로 여기시는 여성 팬들이 많은데 그런 걸로 봐서 요즘 젊은 여성들은 박력이나 이런 거보다 좀 약간 나긋나긋한 걸 좋아하는데 박 기자의 여성 팬들은 좀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박 기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네. 아니 뭐 그런 연세를 제가 추정해 본 적은 없고 그냥 뭐 이렇게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김원봉이 뭐 국군의 모체라고 하는 거를 너무 많이 떠들었죠. 한 30분이 넘게 떠들어서 그걸 이제 촬영을 끝내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박 기자가 헐레벌떡 달려오더니 김원봉보다 더한 인물이 있다. 나중에는 이 사람도 독립운동가로 모시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기사를 들고 와서 철수하려던 제작진이 촬영을 조명을 다시 켜고 카메라를 다시 세팅했습니다. 우선 정율성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인물입니까? 정율성은 이제 이 나중에 개명한 거고 네. 원래 본명은 정부은입니다. 네. 정부은이는 이제 지금의 광주광역시 네. 태생 네. 또는 뭐 전남 화순인가 광주하고 이 전남 지자체들이 서로 자기들 출생이라고 싸우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이제 한마디로 중공 네. 그러니까 중국과 중공은 조금 이제 구분해야 되고 중공산당. 중공산당의 혁명 소위 혁명 작곡을 했던 네. 음악가라고 해야 되나 선동가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뭡니까 지금의 중국의 공식 군가인 네. 인민해방군가 네. 그것과 그다음에 중국의 아리랑 네. 연안송 네. 그거를 작곡한 사람들과 함께 네. 중국의 3대 혁명 음악가로 꼽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광주 사람입니다. 그래서 광주에는 무슨 정율성로도 있고 무슨 생가추정지도 있다는데 그거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광주에서는 네. 광주시 남구 양림동에는 네. 233m 예. 연장 233m에 달하는 정율성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이제 정율성이 요 부조물도 그 거리에 조성돼 있고 네. 그다음에 막 이게 스피커에서 정율성이 작곡한 음악들이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인민해방군가 이런 거요? 그거는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그걸 하면은 그거는 정말 생가터면 생가터지 무슨 추정지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광주 남구와 예. 광주 동구 그다음에 예. 심지어 전남 화순 뭐 이런 데까지 이렇게 우리 동네 사람인데 왜 너네가 생가라고 그러느냐 해가지고 서로 이제 막 정율성 기념 사업 이걸 지금 제가 기사를 쓸 때 당시에는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지금 네.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주 남구에는 이 정율성 생가터 추정지에 네. 생가도 없고 생가터로 추정되는 그 추정지에다가 1억 원을 들여서 그 거리를 조성한 겁니다. 화순이야 뭐 광주에서 고개 하나만 넘어가는 화순이니까 예. 그죠? 예. 그다음에 중국 국가인 의용군 행진곡에 뭐 이거를 3대 현대 음악가로 보인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네. 중국 국가는 따로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우리의 아리랑처럼 네. 흔하게 부르는 노래도 따로 있는데 네. 이 사람은 네. 중공군 팔로군 행진곡 인민해방군가를 작곡했다는 겁니다. 네. 광주 사람이 네. 전남 사람인가. 그다음에 신중국 창건영웅 백인에도 선정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공이 네. 건국 60주년. 네. 그러니까 1949년도에 이제 중공이 선포됐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60주년이 됐을 때 이 네. 신중국을 창건한 영웅 네. 100인의 한 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광주문화재단의 네. 사무처장이라는 사람은 네. 정율성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네. 했습니다. 정율성이는 중국에서는 위대한 음악가이자 항일 민족 운동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네. 고향인 네. 우리나라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죠. 그 이유는
지난 세월 이념과 냉전의 장병 속에 갇혀서 정일성 선생의 실체가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도 뭐 저기 현충일 추도사에서 네. 김원봉 선생 네. 이 사람도 뭐 이제 정일성 선생 이러는데 근데 제가 이제 왜 이걸 했냐면은 네. 이걸 연설문을 봤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지난번에 요 청와대 홈페이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 그냥 주제하고는 또 상관이 없는데 지난번에 분명히 김정숙의 말과 글 이렇게 됐었는데 바꿨습니다. 김정숙 여사 소식. 근데 이게 여사라는 것도 그냥 그 부르는 사람이 상대방을 이렇게 존대를 하기 위해서 여사라고 하는 게 뭐 이 청와대 공식 공간에다가 홈페이지에다가 누가 여사야 이게 지금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의 부인한테 여사라고 부르라는 거 거의 강제하는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또 갖고. 근데 청와대에서 이걸 보는 모양이죠. 그 이름 바꾼 거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정율성의 독립운동 행정이 실제로는 아주 미미하다면서요? 그래서 이 정율성이를 이렇게 찬양하는 혹은 칭송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율성은 항일, 아까 이 사람도 항일 민족 운동가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정율성이가 뭐란 사람이냐? 무슨 독립운동을 했느냐? 그러니까 정부운 개명하기 전에 정부운이는 1933년에 의열단, 김원봉이가 만든 의열단 간부학교 2기생으로 입교를 했습니다만 그거 졸업하고 나서 행적이 별로 밝혀진 게 없어요. 이게 뭐냐면 뭐 KBS에서 옛날에 정일성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그랬지만 이 사람이 독립운동을 했다는데 독립운동 했다는 그게 없습니다. 이 사람이 겨우 했다는 게 뭐냐면 정일성 평전에 따르면 이 사람이 난징 고루 전하국에 침투해서 일본인들 사이에 전화를 도청했답니다. 근데 그것뿐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무슨 어떤 활약을 했는지 이런 내용도 없고 그냥 평전 했답니다 그냥. 근데 평전은 누가 쓴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지금 그래요? 몇 년 전 일이라서 그건 기억 못 하겠는데 이 정율성 평전이라는 게 국내에서 거의 정율성이를 갖다 이렇게 연구한 거의 최초이자 유일한 아마 제 기억에는 기록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다. 이게 첫 항일 행정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200자 그 정율성 평전이 한 400조 500조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200자 원고지로 1.3회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 독립운동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거 정율성이가 조선 의용군에 들어가서 그 뭐 저기 화북 지역의 태양산 거기에서 이제 또 항일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 조선 의용군이라는 것도 이제 국사편찬위원회 그 전문가들의 이제 논문 같은 걸 보면은 이건 중공군의 팔로군에 따르는 조직이죠. 중공군의 정치 선동 공작대 그냥 이 수준에 불과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의용군의 그 학교 교장도 북한에서 그 무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정이가 교장이었던 곳인데 별로 별다른 활약이 없습니다. 심지어 정율성이가 그때 뭘 했는지도 안 나옵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의 항일 행적은 정말 찾을래야 정말 저도 찾고 싶었습니다만 찾을 수도 없는데 뭐 자꾸 이 사람이 무슨 항일 민족운동가니 독립운동을 했느니 이 사람이 설사 독립운동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이 기간은 정말 한 2, 3년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의 일생을 정리해보면 거의 대부분 중공군에 중국 대륙을 적화하는 데 일조를 했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한반도도 적화하려는데 일조를 했었던 그런 아주 친북 행적이 짙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전남대학교의 호남학 연구원 노기욱 박사가 정율성 음악이 사상적 지향이라는 그 이제 뭐 논문을 쓴 모양인데 거기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아마 제 기억에 광주 사람이었습니다. 맞아요. 저 아는 분이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정율성 음악의 사상적 지향이라는 논문을 썼었는데요. 제가 이제 정율성 기사를 쓴 다음에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율성이가 북한에 가서 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이력을 보면 도대체 광주가 왜 이렇게 그 사람한테 열광을 해야 되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는데 왜 지금 저러고 있는지 학자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썼다. 논문을 냈다. 그러니까 광주 사람인데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걸 하면 얼마나 좀 위험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광주 가서 뭐 김대중 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주 가서 5.18이 돼서 뭐 광주 사태 이러면 얼마나 난리가 나요. 그런 거의 비슷한 주장을 한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은 심지어 이 사람은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의열당 간부학교 입교한
게 아니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요. 네. 정율성은 조선혁명 정치 간부학교에 입교한 적이 없다. 네. 이기생으로 입교한 사람은 그의 형 정분의 형 정의은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따르면 1934년도에 네. 그 정의인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지만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경찰에 일본 경찰에 잡히면서 네. 그의 형이 자기 동생의 이름을 가명으로 아마 썼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의 항일 행적은 정말 찾고 싶었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그다음에 자기가 정율성이 자필로 작성한 네. 그 정율성 정치경력서에도 뭐 조선혁명 정치간부학교 입학한 기록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추정컨대 이제 뭘 말해주냐면 이 사람도 스스로 설사 자기가 그 학교에 입교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이력에 있어서 그거는 별다른 의미가 없으며 그다음에 혹은 이거는 아니다. 나는 입교한 적이 없다. 이걸 스스로 증명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해방 후에 북한에서 활동한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해방 후에 북한에서 6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한 음악가입니다. 이 사람은 작곡가입니다. 그럼 북한에서 어떤 활동을 했겠습니까? 북한 체제가 소련의 괴뢰인 북한 체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성립돼 나갈 때 이 사람은 이제 북한군을 위해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6.25 때 같이 남침해서 이 사람은 조선인민유격대 전가 중국인민지원군 행진곡 그 중공군 참전한 중공군을 이렇게 사기 독려하는 중국인민지원군 행진곡 공화국 기치 휘날린다. 우리는 탱크 부대. 그러니까 그 이 남한을 갖다가 짓밟고 내려오는 북한군, 중공군 이런 애들을 갖다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독려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의 북한군이 군가 조선인민군 해방군가도 이 정율성이가 작곡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북한군들은 그러니까 이거 북한군 중공군들이 이 노래 들으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내려왔을 때 그 총탄에 우리 죄 없는 민간인들, 국군들, 그다음에 우리 우방, 자유우방의 군인들은 거기에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사람을 갖다가 무슨 그 광주의 생가턴이 거리를 조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부인은 중국 사람이 뭐이네요? 그 부인이 그 정율성 평전에 따르면 주은래 있지 않습니까? 이 모탱똑 그 총리했던 주은래 양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상당히 편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신화통신 평양분사 책임자로 왔다고만. 이 정율성 부인은 그러니까 부부가 아주 또 이것도 뭐 지난번에 얘기했던 부창부수라고 부인도 그때 남침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중국 신화통신 그걸로 같이 따라와서 서울까지 내려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광주가 독립투사라고 찬양해서 서로 생가가 자기네 거라고 막 다투고 있는 정율성이 지은 곡들은 국군과 유엔군에게는 장성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노래들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인민유격대 전가, 그다음에 탱크, 우리의 탱크 부대, 그다음에 중공군에다가도 중국 우리는 전사의 선언, 지원군 십찬, 그러니까 적화 통일을 아주 독려하고 선전선동하고 이런 데에 매진했던 음악가라기보다는 선동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럽니다. 예술에 이념이 어디 있느냐 이런 윤희상도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윤희상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렇습니다. 정율성이가 1963년도 북경 만보에다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노래는 오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무기이며 혁명의 무기다. 그러니까 이 사람 스스로가 이 자기의 음악 자체를 혁명의 무기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한마디로 싸운 겁니다. 우리하고 피를 흘리면서 직접적으로 싸우진 않았지만 이 정신적으로 전쟁을 한 겁니다. 적대적으로. 전국 조선족 자치주의 그 인민대표회의 상임위원도 지낸 작가 유연사 씨가 정율성에 대해서 한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인터넷 요령 신문에다가 기고를 한 그 글을 보면은 정율성이는 조선과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군과 연합군을 소멸하기 위하여 노래를 지은 것이면 변명할 여지가 없다. 조선 전쟁 그러니까 6.25 때 정율성이가 연합군, 한국군의 포로가 되어 사형을 당했다 해도 할 말이 없다. 억울할 것이 없다. 그리고 정율성이는 1970년대 초까지
아직도 남조선의 인민들은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유격전을 하러 가자고 그랬다. 제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1970년대 중반에 아마 죽었을 건데 76년에 죽었네요. 예, 죽을 때까지 우리 이 대한민국이 그 미제 식민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 전쟁을 해야 된다. 나라도 어떻게 유격전을 하러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람입니다. 미친놈이네. 근데 광주광역시는 그런 미친놈을 향해서 2005년부터 돈을 많이 들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지역 소식이다 보니까 네.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윤희상만큼의 어떤 국제적 지명도는 없으니까 네.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광주에서는 그 2005년부터 네. 연평균 한 4억 6천, 그러니까 5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들여서 네. 정율성 국제음악제를 개최하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주 남구에는 정율성로가 있고 거기에 정율성 흉상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서로 지자체들 간에 우리가 정율성 생가가 있다 우리 동네에 그 싸우고 있고 뭐 광주시의 문화재 광주시사나 광주문화재단에서는 정율성 탄생 100년을 맞아서 뭐 사진으로 본 정율성 가곡집 이런 것들을 펴냈고 뭐 정율성을 주제로 한 영화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한 예산을 40억 드리겠다고 영화 제작비로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정율성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율성의 일생을 정리를 해보면 저건 뭐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정율성이에요. 아, 그게 진짜 보여주고 있다. 얘가 정율성. 아, 그렇군요. 예, 이 사람. 화순군에서 아마 그리고 화순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율성입니다. 친북 음악가. 그러니까 정율성의 일생을 정리를 해보면은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중공이 성립되기 전까지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8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일성이의 북한에서 6년 동안 일했고 모택동이의 대약진운동 그 문화혁명 그 사람들 다 죽어나갈 때 그 체제를 위해서 또 25년을 일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 그것도 중공군과 북한군에 맞서 싸워서 피를 흘려서 싸웠던 대한민국의 광역단체인 광주시에서 이 사람을 추모를 하고 기념을 하고 우리의 위대한 음악가 이 사람은 이 사람 이름이 정부은 정율성이 아니라 이 사람은 중국인입니다. 국적도 중국인이고 중공군 이 사람은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기념을 합니까? 내가 좀 걱정이 되는데 박 기자 그 광주 갈 때 변장 좀 하고 가지 그 좀 인상이 특이해서 괜히 갔다가 또 뭐 봉변 당하는 거 아니요? 뭐 제가 광주도 그동안에 수차례 갔었는데 뭐 그런 일은 없었는데 이제 좀 얼굴이 근데 광주 사람들은 안 볼 겁니다 이거를 제목부터 아니야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 한 10명 정도가 감시해 갖고 저 자식 좀 광주 임금만 오면은 작살내버려야지 괜찮습니다. 또 이런 뉴스를 전하게 될까봐 걱정돼. 박기석 기자가 피습을 당했습니다. 이러면 어떡하냐. 그 사람들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 사람이 김원봉도 마찬가지지만 정율성도 이 사람이 도대체 조그마한 공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체제 생존을 위협했던 애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을 어떻게 기념하자 그럽니까? 반면에 우리 그 박 기자가 쓴 마지막 글은 김백일 장군 같은 분은 지금 어마어마한 친일파로 몰려서 막 몰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광주에서는 이제 김백일 장군이 만주 간도 특설 때 거기에 관여를 했다 그래서 뭐 백일 초등학교 학교 이름도 바꾸고 백일로라는 거리 이름도 싹 없애버리고 그랬는데 그 사람의 그렇습니다. 그 사람 간도 특설에 있었던 게 정말 친일 행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요만큼 일부 그 사람 일생에서 아주 순간에 불과한 그거는 과오는 저 친일파 막 이러면서 이 정율성의 우리 반 대한민국적 행위는 왜 이렇게 눈 감고 있는지. 김백일 장군이 없었으면 문 대통령 지금 남한의 대통령도 못해요. 흥남 철수 작전 때 이거 지휘하신 분입니다. 김백일 장군이.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뭐 김원봉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생각이 나서 들고 왔습니다. 문갑식의 진짜 TV는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지 못한 이런 뉴스들이죠. 지금 우리 그 박기석 기자가 들고 나온 뉴스. 김원봉에 이어서 정율성이라는 이름 여러분 들어보신 뭐 있을지도 모르지만 거의는 처음 들어본 이름일 겁니다. 이런 자들이 마치 대한민국의 성립에 기여한 독립운동가인 양 포장되어서 이렇게 추앙받는 그리고 정작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들은
뭐 친일파니 뭐니 홀대를 받는 이런 현상, 그것을 여러분들은 문갑식의 진짜 TV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문갑식의 진짜 TV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더 노력하고요. 오늘은 박 기자가 땀을 안 흘리는 게 에어컨을 틀어줘 바랍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뭐이 난방도 네. 셔츠도 이 마로 된 걸 입고 와서 좀 통풍이 잘 됩니다. 그래요. 예. 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퍼날르기 많이 해주시고 월간조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또 유부용의 후원도 해주시면 저희 기자들이 더 힘을 내서 더 좋은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